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효과가 50% 미만인 코로나19 백신도 승인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치료 효과 논란이 일었던 렘데시비르의 사용 지침이 3주에서 4주 이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라이릴리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중단했지만요. 경증 환자 대상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방금 보도해드렸는데요. 자연스레 국내 개발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LG화학 손지웅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G는 2003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신약 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 후보 물질 임상 1상을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신약 명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자랑스럽고 네.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실은 LG가 과거에 이제 신약 팩티브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우리 기술, 우리의 과학으로도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고, 네. 또 저희가 만들었던 제미글로 그 당뇨 신약은 국내 개발 신약 최초로 국내 매출 연간 1,000억을 돌파하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지방간염 치료제는 저희가 그동안의 신약 개발의 아쉬움, 그 국내 신약 개발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는 입증했지만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성공을 크게 거둔 신약은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저희가 신약의 글로벌 개발을 집중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동안의 조직의 역량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 등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네. 올해 2개의 중요한 임상 1상 진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트랜스세라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중국 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전의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지방 간염은 그 개발이 네. 난이도가 높고 그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아직 신약으로 승인된 제품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수조 원의 시장의 예.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 품목입니다. 예. 네. 자,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기업 최초로 미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LG화학 생명과학 부분은 저희가 약 신약 과제로 40여 개 프로젝트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일정 단계, 그 저희가 후보 약물이라고 선언하는 때부터는 개발 과제라고 내부적으로는 정의를 하는데요. 네. 개발 과제라는 거는 전임상 또는 임상 본격적인 개발 예.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 개발 과제만 15개의 신약 과제가 있습니다. 네. 주로 당뇨 대사와 항암 면역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먼저 말씀 주신 신약 과제 중에 그 지방 간염, 예. 또 통풍 치료제가 임상 2상 단계에 있어서 제일 앞선 개발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항암 면역 분야, 또 파트너사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회사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품목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은 대사 질환과 이 면역 항암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LG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이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백신을 개발할 때는 크게 3가지 중요한 단계와 허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만들 수 있냐 없냐 네. 개념의 이슈고요. 두 번째는 만든 것이 과연 효과가 있고 안전하냐 그 임상 시험 결과겠죠. 네. 세 번째는 이걸 대량 공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또 품질의 문제 없이 이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네. 3가지 단계가 모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저희의 기존 개발이 완료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된 비형 간염 백신의 생산 기술을 네. 베이스로 한 제조합 단백 백신 방법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합 단백 백신은 초기 개발의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슈나 스케일업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완성된 공정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은 이런 에피데믹 대유행이 있고 끝나버리는 시기에는 대응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예. 만약에 이게 지속화되고 변형이 된다면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 백신 외에도 국내 기술 기업하고 셀리드라는 국내 기술 기업하고 손을 잡고 네. 같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하고 같은 방식이고요. 예. 또 저희가 글로벌리 개발이 되는 글로벌 업체로부터 개발되는 백신의 위탁 생산, 완제 생산을 맡는 업체로의 참여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미 개발한 그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바이오 벤처 손잡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CM으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좀 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바이럴 벡터 백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본부장께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부작용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제 다음 달 중에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국내 식약처도 신속 심사를 위해서 사전 자료들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네. 또 임상 중에 중대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임상이 재개됐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그 중대한 부작용의 이슈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네. 여러 가지 리스크보다는 네. 베네핏, 소위 이득이 훨씬 큰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코로나19의 예. 위협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그 승인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하루빨리 쓸 수 있는 백신이 아, 네. 나왔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혹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혹시 이렇게 접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만큼 안전성을 좀 믿고 계시네요.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바이오업계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 오픈 이노베이션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고 LG는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은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의 반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보통은 혁신을 이제 R&D 분야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협지에 보면 폐관 수련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 닫아 걸고 안에서 무공을 수련하고 그리고 고수가 돼서 나타나는 예.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는 실은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오랜 인더스트리에서의 R&D의 혁신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 남의 기술을 더 개선하거나 낫게 하거나 답습하거나 해서 뭔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심히 칼 갈고 내려왔는데 총 맞는 거죠. 아,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최근에는 특히 가치가 큰 영역, 혁신의 가치가 큰 영역에서는 꼭 혼자 이루어내지 않더라도 네. 손잡고 해서 확률을 높이면은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선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예. 자리 잡은 거죠. 이제 협업은 필수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그래서 결국 내가 배워서 하면 뒤처지고 성공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하고 또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네. 함께 나누어서 성공을 시키는 거 가치를 키우는 것이
혼자서 성공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확률도 높고 가치도 크다. 저희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 부분에서는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의 개발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hit을 도출을 하고 뭐 선도 물질을 만들어내고 최적화하고 뭐 임상 개발하고 단계별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달리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것들은 초기 개발 단계에선 전 세계를 우리의 랩처럼 쓰자는 개념. 전 세계를요. 예, 전 세계 연구소. 그 실제로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연구소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어서 예. 저희 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예. 또 후기 개발 단계에서는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 그걸 개발 계획에 일찍부터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보스턴에 저희가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오픈 이노베이션, 그 혁신을 위한 개방과 협력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보스턴에 있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있잖아요. 1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LG가 일찍부터 사실은 해외 연구소를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독립된 구조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운영이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절 그런 개념에서의 차원이 아니고 좀 우리가 없던 걸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예. 지금 저희가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센터의 운영은 크게 두 가지 축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 지역의 사이언스와 과학, 의학을 우리하고 연결시키는 기능. 그래서 기술 기업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기술을 보고 예. 또 거꾸로 우리의 그 초기 개발 의약품들에 관해서 경쟁 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기능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의약품이 이제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네. 보스턴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 현지의 전문가들하고 네. 의견을 조율하고 또 클리니컬 임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10명 규모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 과제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 규모가 더욱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예. 최근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뭐 K바이오다 해서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역량이 좀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인데 해외 이 빅파마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어떤 정부와 기업 쪽에서 민간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저희가 사이언스의 각각의 모듈변에서는 네. 굉장히 훌륭한 모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약을 개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의 힘, 또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정부는 사실 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라운드를 잘 만들어주고 혁신에 대한 보상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부가 주도했던 과거의 혁신들은 대부분 대규모 제조업,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자원을 집중해서 한 분야에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면은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 바이오는 건강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에서의 혁신에 대한 보상, 약가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민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또 경험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더 잘해주면 여태까지 잘해왔듯이 네. 성공을 계속 거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갈수록 우리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LG화학이 신약 개발의 명가로서 그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화학 손지웅 본부장,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